병원에 입원해 있던 70대 노모가 심한 욕창으로 숨졌는데 코로나 사태로 면회조차 하지 못했던 유가족들은 병원 측의 소홀한 관리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3과 중3 학생들의 온라인 개학 첫날 EBS 온라인 사이트를 기반으로 수업을 시작했지만 학생과 교사 모두 불편과 혼란을 호소했습니다. 총선 후보자 TV 토론회 익산시 을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민생당, 정의당의 초청 대상 세 후보가 출연해 공약과 정책 지역 개발을 놓고 경론을 벌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부안의 한 요양병원에 있던 70대 환자가 욕창이 심하게 번진 뒤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가족들은 노모의 상태가 나빠진 한 달 동안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는데 코로나 사태로 병원 내 면회가 금지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전북 부안의 한 요양병원에 78살 노모를 입원시켰던 이모 씨는 지난달 31일 어머니의 상태가 위중하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면회가 금지된 상황에서 한 달 만에 확인한 어머니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피부가 떨어지고 뼈와 근육이 드러날 정도로 허리와 다리에 욕창이 심하게 발생한 겁니다. 저희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걸. 자기 부모가 그렇게 상처가 이만큼 나갖고 피가 줄줄 흘리고 간호사분이 이거 허연 거는 뺍니다 하는데 그 마음 어떻게 말로 하겠어요. 어머니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지 이틀 만에 폐렴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유족들은 건강이 이렇게 나빠질 동안 사실상 어머니를 방치해온 게 아니냐며 병원 측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여쭤보면은 잘 계신다, 부모님처럼 잘 모시고 있다. 그래서 저희 한 달 동안 저희는 잘 계신 줄만 알고 있었어요. 병원 측은 뇌경색 환자라 거동이 힘든 상황에서 영양 상태까지 안 좋아 발생한 일이라며 과실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욕창을 방지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다만 환자 상태를 세세하게 알리지 못한 것 잘못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저희가 연락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그런 게 미스가 있었나 봐요. 죄송스럽다고 저희가 더 자세히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하다고 그때 말씀드렸고. CCTV가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증거인 요양보호사 일지에는 24시간 내내 상태를 점검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자세를 바꿔줬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해 야간에는 사실상 관리 공백 상태라는 병원 진술과 달라 유족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체위 변경을 했다라고 하는 그 유일한 근거 자료라고 가져왔는데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로 간단히 출력할 수 있을 정도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의 면회 금지가 길어지면서 깜깜이 진료 상황에 대한 세심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코로나19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오늘 고3과 중3 학생부터 시작됐습니다. 새 학기 들어 학생들은 온라인 학습을 틈틈이 해왔지만 막상 개학을 하고 나서는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개학 첫날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출석 여부를 모니터상으로 확인합니다. 학생들이 온라인 사이트로 출석을 알리며 수업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고3이기도 하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잘 소통하면서. 하지만 이 학교 학생뿐 아니라 전국의 많은 학생과 교사들이 접속하면서 수업 자료 올리기가 잘 안 되고 연결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가 강의 업로드가 너무 힘들어서 오늘 강의는 구글 클래스룸에 올렸다라고 안내를 해놓고 또 다른 교사도 학습 자료를 만들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고3 수험생들에겐 학습 분량이 많은 탓인지 적잖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도 양을 아이들한테 적절하게 조정을 해줬고요. 그렇게 아이들이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 학습량이 조금 이제 쉽다고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개학한 도내 중고교는 341개, 3만 3천여 학생은 대부분 집에서 수업에 참여하는데 출결 확인 외에 다른 점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줌이나 구글 같은 사이트도 있지만 온라인 수업 시스템이 EBS 위주이고 학교급이나 학년 학급별로 활용 방식이 달라 학생들도 다소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온라인 클래스로 수업을 받으면 그 영상을 제가 직접 혼자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같은 50분이라도 좀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그동안 교사들은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연수를 한 차례씩 거쳤는데
아직 익숙지 않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교사들의 역량 강화와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는 데 부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는 우리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 모두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하지 않을까.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더라도 온라인 수업은 미래 교육이 지향하는 목표가 될 수 있다며 새로운 영역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코로나19 지원금을 받고 방역 수칙을 어긴 시설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지난달 23일부터 2주간 도내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등 집단 감염 위험시설 9,700여 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612개소를 적발해 계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지 않은 곳이 10곳 중 4곳꼴로 가장 많았고 체온 측정 대장 미작성, 마스크 착용 위반이 뒤를 이었습니다. 주로 심야 시간대에 운영하며 주류를 파는 속칭 감성주점에도 운영 제한 권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전라북도는 감성주점이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을 뿐 유흥업소처럼 운영돼 집단 감염 우려가 크다며 오는 19일까지 영업 제한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문을 여는 감성주점들은 손님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위반 시에는 벌금과 집합 금지 조치를 받게 됩니다. 전주 MBC가 발표한 총선 2차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당을 향한 도민들의 전략적인 지지가 거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와중에 군산과 남원 임실 순창 2개 선거구는 초접전 상황이 유지되고 있고 진안 군수 재선거 역시 유의미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로 본 전북 지역 총선 판세를 이창익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전주 MBC 2차 총선 여론조사 결과 도내 선거구 10곳 중 8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차 조사와 달라진 건 없지만 대다수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와 2위 후보 간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8곳과 달리 군산과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는 1, 2위 후보가 초접전 양상입니다. 1차 조사 때와 비교해 1, 2위 후보들 모두 무당층을 흡수하며 지지도를 끌어올렸는데 양자 간 격차는 여전히 오차 범위 내로 최종 결과는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특이한 점이라면 양 지역 민주당 후보는 40대 이하에서 강세를, 무소속 후보는 50대 이상에서 높은 지지를 받아 연령별 투표율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또 하나 전북 제1당 민생당의 몰락은 갈수록 뚜렷해지는 양상입니다. 정동영, 조배숙, 유성엽 등 전북을 대표해온 민생당 중진들은 지지율 반등에 실패하며 하나같이 민주당 후보와 격차가 벌어지며 당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상대적으로 일찌감치 무소속으로 나선 김관영, 이용호 후보는 경합하는 양상인 반면 뒤늦게 무소속 대열에 합류한 김광수, 김종회 후보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진안 군수 재선거는 1차 조사 이후 이뤄진 무소속 단일화가 상승 효과를 가져오며 전춘성, 이충국 후보 지지도가 오차 범위 내에 진입했는데 변화폭이 상당해 남은 기간 유권자들의 표심 변화가 주목됩니다. 21대 총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만큼 호남의 민당 전략적 지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유권자들은 후보 경쟁력을 유심히 살피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지역구별 판세 분석 보셨는데요. 이번에는 정당 지지도나 투표 참여 여부 등 나머지 지표들 살펴보겠습니다. 마재호 기자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의 특징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쏠림 현상이 더 두드러졌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달 65.3%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68.7%로 더 올랐습니다. 유권자 3명 가운데 2명은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지하는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은 그만큼 줄었습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도 늘었습니다. 지난번 조사에서는 적극적인 투표층이 76.9%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82.5%로 크게 올랐습니다. 반면에 가능하면 투표하겠다는 소극적인 투표층은 13.9%에서 11%로 줄었습니다.
투표 참여 의지는 젊은 층보다는 나이가 들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비례대표는 민주당의 지지층이 분산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도가 68.7%인 반면 민주당이 참여하는 더불어시민당의 지지는 38.8%에 그쳤습니다. 민주당 이탈표는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그리고 부동층으로 옮겨갔습니다. 후보 선택 기준에는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보다는 지역을 대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더 높았습니다. 특히 30세 미만은 71.2%가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겠다고 응답했는데 젊을수록 지역 발전에 대한 갈증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49.7%가 정부안을 찬성한 반면 모든 국민에게 줘야 한다는 답변도 적지 않았습니다. 재정 부담을 고려해서 지급하면 안 된다는 의견은 9%였습니다. MBC 뉴스 마지호입니다. 무소속 현역 의원과 민주당의 전 중진 의원이 맞붙는 남원 임실 순창은 이번 2차 여론조사에서도 도내 최대 격전지로 나타났죠. 총선까지는 이제 엿새, 양측 모두 마지막까지 사활을 건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여 표심의 향배가 주목됩니다. 김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날을 맞은 남원 공설시장. 더불어시민당 이종걸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석현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이 집결했습니다. 도내 최대 경합지인 만큼 이미 이낙연 선대위원장과 라떼는 유세단이 다녀간 데 이어 이강래 후보에 대한 중앙당의 지원 유세가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중앙으로부터 많은 지원과 힘을 끌어올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당 중진이 되어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도 민주당 이강래 후보가 시장의 또 다른 입구에선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수성을 위한 집중 유세에 나섰습니다. 시 도의원을 중심으로 한 조직 대신 청년과 노동자 등 일반 시민들이 지원 연설에 나서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좋지만 민주당 후보는 싫다라고 압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물 중심의 선거 그리고 정책, 비전을 가지고 경쟁하도록. 두 차례 실시된 전주 MBC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이강래, 무소속 이용호 두 후보 지지도는 오차 범위 내 혼전입니다. 지역별로는 이용호 후보가 인구가 가장 많은 남원에서 10%포인트 넘게 앞선 반면 임실은 이강래 후보가 앞섰고 순창은 오차 범위한 접전입니다. 각 후보 진영은 여론조사 결과에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저마다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원시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남원시의 여론이 순창과 임실로 확산될 것으로 확실합니다. 민주당이 결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최근에 급속하게 결집하고 있어서 제가 꼭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투표율이 높은 60대 이상과 남원에서의 강세가 이용호 후보 승리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반해 민주당에 대한 막판 결집이 이강래 후보의 손을 들어줄 것이란 예상도 만만치 않아 남원 임실 순창은 마지막까지 말 그대로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접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21대 총선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이틀간 실시됩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민등록증과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도내 사전투표소는 모두 243곳으로 선거인은 전국에 있는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며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생당 정동영 후보가 민주당 김성주 후보 입찰 담합 의혹에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후보는 김성주 후보가 도의원 시절부터 자신이 설립한 회사를 위해 컴퓨터 관련 입찰 내용을 질의하고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입찰 담합을 했다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정 후보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고 도의원 시절 발언도 악의적이라며 법적인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후보 매수 사건을 놓고 완주 진안 무주 장수 후보들 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정혁 후보는 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안호영 후보 친형이 연루된 후보 매수 사건 관련한 게시글을 사회관계망에 올린 지지자가 안 후보 측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안호영 후보 측은 임 후보가 제시한 인물은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자 TV 토론회 마지막 순서로 익산을 선거구 토론회가 오늘 전주 MBC에서 열렸습니다. 인구 유출과 악취 문제 해결을 놓고 저마다 해결책을 제시했고 검찰 기소와 중진론 역할에 대해서는 날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해마다 한 개 면 단위의 인구가 사라지는 익산시 인구 문제에 후보자들은 심각성을 공감하면서도 각자 다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뺏기지 않고 주요한 규모가 큰 공공기관을 익산으로 반드시 유치해서 우리의 희망의 불씨. 국가식품 클러스터로 현재의 일자리를 관광산업과 벤처 육성으로 미래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겠습니다. 넥솔론을 회생시켜서 천여 명의 청년들과 그 가족들이 다시 익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토론이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한병도 후보에게는 선거 개입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것은 후보의 자격이 없는 게 아니냐는 추궁이 잇따랐습니다. 정치검찰의 억울한 기소 때문에 지역 현안을 2배로 더 뛰고 더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조배석 후보에게는 중진론을 주장하지만 선거 때마다 당을 바꾸면서 기대만큼 성과는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호남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국민의당에서 그 보수 세력과 야합하려는 것을 반대하고 민주평화당을 해서 나왔고 제가 권태영 후보에게는 넥솔론 회생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현실성을 따져 물었습니다. 저희가 가공점 반도체의 60%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 대체를 빨리 하지 않으면 또 향후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낭산 폐석산 처리 문제에 대해 한병도 후보는 환경부가 직접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고 조배숙 후보는 선 처리 후 책임 기업의 징벌적 비용 부과를, 권태영 후보는 행정 대집행법을 바꿔서 피해가 있는 익산시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미래통합당 군산 선거구 이근열 후보가 자신의 선거 공보물에 집장촌인 중국 유곽을 군산에 조성하겠다고 표현한 데 대해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등은 최근 미래통합당의 막말 논란 속에 이 후보가 여성과 인권에 대한 감수성마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어서 단순한 경솔함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국회의원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선거물을 훼손한 4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새벽 2시쯤 남원 도통동에 설치된 모 후보의 현수막을 담뱃불과 라이터를 이용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도내에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5시 반쯤 군산 나운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불이 나 물탱크 배관 설비 일부 등을 태운 뒤 30분 만에 꺼졌지만 주민 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오후 1시 반쯤에는 장수 산서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헬기 13대가 동원돼 6시간 만에 큰 불은 잡았지만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주 덕진공원 연화정이 40년 만에 철거됩니다. 전주시는 지난 1980년 3층 높이로 지은 연화정이 최근 안전등급 C등급을 받아 재건축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